안녕하셨어요, 여러분. 무화과TV의 김지형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단어와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강을 걸쳐가지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자세하게 반복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형태소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준비되셨죠? 자신 있으시죠? 자, 시작할 텐데 저희 채널이 뭐라고요? 무화과 TV라고 했죠? 자, 제 이름은 뭐라고요? 김지형이라고 했어요. 자, 거기 제가 써놨어요.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나랑 같이 공부하니까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죠? 자, 무화과 TV예요. 또 제 이름은요, 김지형이에요. 예. 저의 이력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항상 그 강의가 시작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악이.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저를 믿고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미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는 형태소 적용 문제 풀어갈 텐데 문제는 두 개인데 절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문? 다음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나누고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소를 모두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네요. 하늘도 맑아 보였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늘 보고 있지 못하고 화면 보고 있죠? 자, 지금 보면 형태소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넣어야 돼요. 여기 요 빈자리들에 이렇게 채워야 돼요. 더는 없겠죠? 요 정도가 끝이니까. 자, 그런데 봐야 될 게 뭐냐면 실질이다, 자립이다 라고 했어요. 또 실질이다, 의존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형식이며 의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려졌으면 참 좋겠는데 빵빵빵 떠오르면 좋겠는데 또 아니다 라고 망설이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절한 제가 조금 요걸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죠. 화면 보이시죠? 자, 보세요. 내 얼굴도 좀 켜볼게. 자립성의 유무, 그 다음 또 의미에 따라 성격에 따라 라고 지금 거기 화면에 보이죠? 자립이란 말과 의존이라는 말은 자립성 때문에 나누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하면서도 이렇게 다 쪼개봤어요. 분석해봤죠? 그 내용에서 품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자립이에요. 띄어쓰기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의존이라는 것은 같이 붙어야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또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과 형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립인 것은 실질이에요. 어떤 것이 자립이냐?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 이 부분은 자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질이에요. 그런데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인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인 것이 바로 의존이면서 실질인 것이 용언의 어가는 의존이면서 실질이다 라는 내용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존인 것은 모두 형식이에요. 그런데 용언의 어감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 다시 복습하셨으니까 이제 기억이 됐고 이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면서 분석하면서 이제 보면 돼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면 내용은 간단하네요. 더 쪼갤 수 있느냐 쪼갤 수 없느냐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 하늘, 도 요걸 좀 잘 봐야 되겠다. 그치? 맑다 보다. 왜냐하면 맑다 보다는 품사상으로 용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더 쪼개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또 내가 또 단어도 같이 이제 해버리게 되겠지. 단어라고 하는 거는 띄어쓰기가 되는 것이고 이제 또 조사만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우선 형태소를 보도록 하죠. 형태소로 따진다면 형태소는 이렇게 되겠네.
하늘이라는 명사와 하늘이라는 명사와 또 도라고 하는 조사가 있고 또 맑다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맑다라는 말은 자 용언이니까 분석을 해보자. 기본형이 맑다니까 보이죠? 맑다니까 이 맑다에서 자 활용을 시켜보자. 맑고 여기서처럼 맑아 이랬다. 그러면 바뀌지 않는 부분이 말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 이것은 바로 어간이겠구나. 그죠? 어간이겠구나. 그러면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요 아. 이 아는 이 다나 고나 이런 것처럼 어간 뒤에 활용되면서 달라붙는 어미구나. 그것처럼 이 아도 어미겠구나 라고 정리되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여기는 제가 지우고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이 맑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맑다에서 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는 잘 봐야지 될 부분이고 또 아는 어미니까 이렇게 됐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자신이 생겼다. 보였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기본형이 보다다. 보다라고 하는 말이 보고, 보며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자, 활용이 아니 되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이 부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라 한다? 간이라 한다. 자, 그것처럼 이 뒤에 따라붙게 되는 요 다, 고, 며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어미라고 한다. 이제는 여러분들 입에서 막 나오죠? 자,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요 다. 그죠? 이 다도 그럼 어미가 되겠구나. 얘가 보라는 말은 어간에 해당하니 어간 뺀 나머지는 다 같이 어미가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말 어미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엿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간은 아니고 어말 어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라 하느냐면 이렇게 되죠. 어말 어미 앞에 있다 해서 어말 어미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선자를 써서 어말 어미라고 그래요. 어말 어미 앞에 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엿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과거 시제를 가리키는 과거 시제 어말 어미라 하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문법에서 용어를 지금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쪼갤 수 있겠다. 화면은 제가 다 지웠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돌려도 봐도 되고 또 계속해서 상황을 따라왔으니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은 뭔지 알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일로 들어갔고 그지? 자, 또 여기는 뭘 써볼까? 도를 써보자. 이 도는 여기로 들어가겠구나. 다시 맑다 같은 경우에 쪼개지는구나. 이 맑은 일로 갈 것이다. 그지? 자, 다시 요 아는 여기로 아는 여기로 들어가겠다. 자, 보라는 말이 있다. 선생님, 근데 여기에 지금 보이 였다는데 왜 여기 지금 왜 두 칸이 더 있어요? 여기 다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요걸 잘 보죠. 자, 요걸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안 보는 친구들은 요걸이 뭔지 모를 거예요. 자, 요걸 잘 보자 했습니다. 제가 요거. 엿이라는 걸 보세요. 그러면 이 엿은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무엇이 있느냐면 at과 ot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엿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무엇이 되느냐면 이와 엇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도 맑아 보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피동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이는 피동 접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과거 시제 선 어말 어미가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쭉 써보도록 하죠.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자, 여기에 하늘도가 들어가고 다시 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고 아가 들어가고 보다가 들어가는데 이 엿을 분리해 보니 얻다가 된다 라는 말로 해서 지금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품사를 보도록 하죠. 이 하늘은 명사니까 품사가 명사니까 실질일 것이고 자, 독립해서 쓰일 수 있으니 자립이겠다. 자, 도 같은 경우에는 조사니까 이것은 홀로 못 쓰인다. 이 도는 여기 명사에 따라 붙잖아. 그치? 화면 잘 따라와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바로 의존이며 자립성으로 말하면 의존이며 또 여기서는 바로 형식이다. 라는 얘기죠. 다시 말다 같은 경우에 보면 말기라고 하는 이 어가는 아가 필요해요. 그죠? 자, 또 그런데 또 아도 말기라는 말에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잖아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용언이죠. 용언에 뜻이 있는 부분이니까 어간이에요. 이 어간은 바로 무엇이냐면 혼자는 못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있어요. 실질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이 아 같은 경우를 보면 아는 용언의 어미예요. 용언에 달라붙는 어미예요. 어미는 혼자 절대 못 쓰여요. 의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역할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의존이며 형식이에요. 라고 되죠. 자, 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 동사이니 용언이에요. 용언인데 이것은 어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고 하는 말은 혼자는 못 쓰이는 의존, 자립성으로 말하면 의존이 되고 또 무엇이냐? 뜻이 있느냐 없느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로 보면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실질 형태소예요.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접사예요. 파생 접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접사예요. 접사는 혼자 못 쓰여요. 의존 형태소예요. 그리고 형식 형태소예요. 라고 되죠. 자, 어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서는 어말 어미예요. 어미이기 때문에 이 어미는 의존이에요. 의존이고 형식이에요. 됐죠? 다시 마지막에 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말어미예요. 어말어미 다는 바로 의존이에요. 그리고 형식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확인되셨어요? 이렇게 찬찬히 또박또박 다 해주니까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예쁘게 여기다가 적용만 시켜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채워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다시 그러면 실질이며 자립인 것은 바로 뭐다? 하늘이다. 다시 실질이며 의존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만 찾으면 되느냐면 용언의 어감만 찾으면 되니 용언의 어감만 찾으면 되니 의존이니까 바로 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말이라는 말이 있고 보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 다시 그러면 형식이며 의존인 것은 나머지 다지 조사인 도도 있고 또 말가에서 아도 있고 다시 접사인 이도 있고 다시 과거 시제 엇도 있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형식과 의존과 실질과 자립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 보죠. 자, 조금 난 코스의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 있죠? 네,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또 개념을 줬어요. 보기에 주어진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 A에 들어갈 것. 자, 지금 보면 다 이제 뭐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앞에 조금 했던 내용처럼 의존 이렇게 나누고 실질 형식 이렇게 나눈다라는 내용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문이 있으니 그 예문을 가지고 이제 좀 적용을 해 가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요거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자, 요거 분석을 한번 해보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먼저 첫 번째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문제를 먼저 보시면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 보기를 통해서 선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선은 형식과 의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앞에서 조금 전에다 했기 때문에 무엇만 잘해야 되느냐면 글자를 정확하게 의미적으로 해서 쪼갤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어간 어미를 잘 쪼개는 것. 또 한 가지는 또 파생어가 이게 단일어인가 합성어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분석을 잘하는 것, 기본형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형 잘 아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또 해보죠. 좋은 책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다에서 왔으니까 또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할게요. 실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실질적인 것은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그것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좋다에서 좋은 이제 형용사니까 또 은은 어미니까 그죠? 또 책이라고 하는 건 명사니까 또 명사 뒤에 붙는 은은 조사니까 그죠? 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니까 또 다라고 하는 것은 다는 바로 어미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돼서 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가르침은 기본형이 뭐였겠어요? 가르치다겠죠? 그죠? 자, 가르치다일 거예요. 그럼 활용을 시켜보면 활용시킬 때는 그냥 이렇게 해. 가르치고까지만 해봐. 그러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디야? 바뀌지 않는 부분이 가르치까지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어간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면 가르침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되는 말이겠어? 가르치에 어간에 이 가르치라고 하는 이 어간에 가르치라는 어간에 침이 되니까 미음이 붙었잖아. 그치? 이 미음, 요 미음이 붙음으로 인해서 을이라는 조사 뒤에 붙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명사로 파생시키는 전미사예요. 전미사.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가르침은 어떻게 쪼개지겠어? 가르침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죠. 빨간색은 실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까지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이겠죠. 무슨 부분? 실질적인 부분. 그리고 요 미음은 바로 뭐가 되겠어? 파생 접사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시 요 준다도 보도록 하지. 자, 준다 같은 경우에는 요 옆에다 써볼게요. 기본형이 뭐가 되겠어요?
주다겠지? 자, 주다. 주고. 했어요? 그럼 안 바뀌는 부분 주네. 그치? 이 주가 바로 뭐가 돼? 어간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주가 있지. 여기 주. 주. 그지? 그리고 아까 다는 어말어미라 했으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요 선생님 니은은 뭐예요? 예, 니은이 바로 이제 시제를 가리키는 어미가 되죠. 그러니 이 단어는 지금 형태소가 몇 개인가? 형태소가 몇 개인가 지금 보니까 형태소 몇 개예요? 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조 하나, 은 둘, 책 셋, 또 은 넷, 가르 다섯, 다시 미음 여섯, 일곱, 주 여덟, 니은 아홉, 다 열. 이렇게 되네. 잘 따라왔죠? 아, 그래서 이것은 10개의 형태소구나. 그죠? 자, 10개의 형태소가 쓰였구나. 오케이. 다음에 그곳에는 벌써 꽃이 피었겠다. 이 단어를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 쉬워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곳. 여기서 네. 그곳 이렇게 됩니다. 자, 장소를 가리키는 그라는 지시어와 그곳이라고 하는 말이 또 이제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에도 는도 벌써는 부사 꽃 명사 이 조사. 자, 요 단어는 피다 시제 개 추측 그다음에 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총 몇 개냐면 하나 곧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자, 11개예요. 그죠? 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겠어요. 문제를 풀어 보면 1번 보세요. 기억보다 니은에 포함된 형태소 개수가 더 많다. 그치? 11개네. 여기는. 그죠? 자, 다시 맞네. 그러면 2번 1. 기억의 책과 꽃은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되어 있다. 자, 요 명사니까 둘 다. 그쵸? 책도 명사, 꽃도 명사. 자립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맞네. 자, 3번. 조은에서 이 좆이라고 하는 말과 벌써는 모두 실질 형태소. 자, 실질 형태소 뭘 봐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는 뭐가 실질 형태소라 그랬죠?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라 했잖아요. 그죠? 자, 자립 형태소는 모두 실질 형태소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실질 형태소라 그랬어요? 용언의 어간이 실질 형태소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좋다에서 이 좋이라고 하는 요 말은 어간이잖아요. 그리고 벌써는 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실질 형태소죠. 그래서 이 좋다에서 이 좋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질이면서 뭐죠? 의존이 된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럼 3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다시 가르침은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결합하여 더 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결합하여 더 큰 의미를 가진 됐다. 자, 맞나요? 틀리나요? 딱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립이라 했어요. 자, 아까 이제 여기 조금만 내려서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가르치다에서 왔고 이 다 자리에 지금 미음이 결합이 됐어. 그러면 얘는 가르치다는 바로 뭐라 그랬지? 어간이잖아. 얘는 접사니까. 그럼 어간은 뭐라 했어요? 어간은 의존 형태소라 그랬잖아요. 자립성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 형태소라 그랬죠. 자, 미음은 접사이니 의존이며 실질이잖아. 그치?
얘는 의존이며 실질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립이라는 말이 틀렸잖아요. 자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어요? 헷갈리는 말이 가르치다는 동사니까 이 동사는 어간이란 말이지 어간과 어미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다. 그리고 어간은 실질이다라는 거 절대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 그죠? 자, 잘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파심에 계속해서 이제 복습 겸 해서 입력을 시켜버려야 되니까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지막 준다에서는 두 개의 형태소를 또 피었겠다는 세 개의 형식 형태소. 자,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네. 형식 형태소 이런 말 썼죠. 그죠? 형식 형태소라고 하면은 뭘 봐야 돼요? 실질적인 의미의 유무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존이라고 하면은 자립성의 유무가 되는 건데 형식이라는 말이 쓴 거는 실질적인 의미를 따지는 거니까 뭐만 보면 되죠? 어미만 보면 되죠. 어미만 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준다 같은 경우에는 저 주의 니은과 다가 연결됐어. 두 개네. 그치? 자, 다시 피었겠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면 피었겠다 같은 경우에는 얻겠다. 이게 어간 피 빼고서는 다 같이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형식 형태소. 니은과 다. 그다음에 또 얻겠다. 세 개. 세 개.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 뭘 찾는 거지? 문제가 뭘 보라는 거였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몇 번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문제 지금 다 풀었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네. 그죠? 됐습니다. 자립이 아니라 의존 형태소였으니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르치다라는 건 의존이면서 실질이다라는 말 계속해서 지금 제가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문제를 읽고 볼 때 어떻게 찾아야 될 것 같은지 꼼꼼히 잘 읽어야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 체크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문제는 두 개였지만 굉장히 응용이 많았고 또 거기 안에서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정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국어 공부를 한 차원 더 깊고 높고 넓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복합어의 실전 문제로 여러분하고 함께 만날 거예요. 자, 그 시간도 함께 해주시라 믿고 또 준비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어요.